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과 미 대선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며 정부가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금융시장 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현재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필요하다면 시장 안정화 조치도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신용순환을 경기와 주택시장 간의 동조화 지수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신용순환은 경기와 연관성이 컸던 반면에 가계 신용순환은 주택가격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국은행은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71.3%를 차지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전반적 경기 지표가 외환위기 직전보다 나빠진 데 따라 둔화라는 표현을 썼으며 무엇보다 가계부채와 실업률이 는 것이 큰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2%에서 90%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1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올 3분기 일반 여행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65억 9,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조 5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여행 지급액은 유학이나 연수가 아닌 여행이나 출장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며 숙박과 음식, 물건 구매 등으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해외로 출국한 국민은 605만 4천여 명으로 전분기보다 19.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 소비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고 국제수지의 일반 여행 수입은 41억 2천여만 달러로 10.1% 줄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주말을 지내고 왔더니 우리 증시가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양증시 모두 지난주에는 파란불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트럼프보다는 힐러리를 조금 더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결과는 우리 시각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동성 크고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수도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 2부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 방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식시장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1995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6% 상승한 모습입니다. 일중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2001포인트까지 장중에 20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조금 늘려서 1992포인트까지 갔지만 현재는 95포인트 선에서 다시금 반등을 하고 지수를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삽니다. 기관의 매수는 6거래일째로 2천억 원 넘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반대로 4거래일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500억 원가량 현물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고 매도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개인 역시 팔고 있는데요. 개인은 기관과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6거래일째 매도고요. 매도 물량이 649억 원으로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9포인트, 620선에 바짝 근접한 모습이고요. 1.4%, 꽤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14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614포인트가 오늘의 저가였습니다. 꾸준한 상승을 보였고 현재 가격이 가장 고가고 620포인트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급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는 정반대의 수급 상황을 보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팔고 기관과 외국인은 삽니다. 기관은 123억 원, 외국인은 119억 원 사고 있고 개인은 152억 원 정도를 팔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마감 전략과 그리고 관심 업종 살펴줄 미 대선 D-1일 5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피는 증권가 오인의 투자 전략 살펴볼 차례입니다. 오늘의 미 대선을 하루 앞둔 이 상황에서 과연 오인은 어떤 투자 전략을 주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우 차장입니다. 변동성 증폭 구간 조정 심한 매수라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전희승 과장입니다. 미 대선 앞두고 신재생 관련주 상승, 아무래도 이 힐러리에 대한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 오늘 볼 수 있었죠. 하나금융투자 원주 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단기 바닥 확인됐다 라고 또 말씀을 주셨네요. 다음으로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정치 불확실성 감소 시점. 그런데 우리는 미국은 감소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라고 좀 의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 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낙폭과에 따른 리바운딩이라고 시장 변동성은 좀 지속될 전망이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리고 낙폭이 과대된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라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셨고요. 이 가운데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멘트로 변동성 증폭 구간 조정 심한 매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직접 짚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최근에 이제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나왔는데 역시 이번 주도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질 수가 있겠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뭐 올라갔을 때 크게 올라간 적이 없었죠. 뭐 쬐끔 반등 나오다가 또 빠지고 그런 흐름인데 일단 조정 심한 매수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나 이제는 조정 시에는 매수는 가능하겠다. 다만 오늘처럼 크게 오를 때는 좀 이제 조정받을 때를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서 섣불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대신에 이제 바로 내일이라도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 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걱정보다는 조정 시만 일단 매수해 놓고 이 변동성이 잦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미국 대선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뭐 트럼프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힐러리 쪽으로 좀 기우는 쪽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의 급등하는 걸 보면 시장은 이쪽으로 좀 배팅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려 완화로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려감으로 언제든 변동성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약간의 이제 좀 이제 지지율이 좀 늘어났다라고 하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설령 힐러리가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이제 대선 결과 불복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또한 여전히 차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추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변동성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한 전략에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쪽에 기관들의 이제 태도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장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거래소 쪽에 이제 문제가 아니고 코스닥 쪽이겠죠. 그동안 집요하게 매도를 해왔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매도가 완화되고 약간 소폭이 나와 매수하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본격적으로 이제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역시 변동성은 언제든지 위아래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오늘의 제목을 변동성 증폭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조정 시에는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오른다고 반드시 상승을 하면서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또 내렸다고 해서 또 바닥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조정 시에는 매수를 이제 한번 신경 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업종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오늘 관심업종으로 은행, 보험, 금융업종 그리고 반도체, OLED 같은 IT 업종 꼽아주셨고요. 환경, 대선 테마 등 좀 단기 모멘텀이 있는 관련주들도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은행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금융주를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은행, 보험 쪽은 이거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중기 투자라는데 그렇게까지는 메리트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제 노트7의 악재 이후에 외국인 매도 출회되면서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들이 이제 은행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수급 변화가 한번 들어와서 금융주 중에 은행주는 안정적인 흐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가 강한데 이외에 뭐 반도체라든가 OLED 쪽도 그럼 괜찮죠. 그러니까 반도체 OLED는 그동안에 시장이 계속 급락이 나와서 가치 조정을 받았긴 했습니다만은 조정받을 때 받더라도 올라올 때는 먼저 치고 올라간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급락만 아니고 그 횡보라든가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라면은 중소형주 중에서 대장 섹터로 등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제 뭐 지지부진하거나 빠지는 종목들 많이 있어서 대장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차후에 시장 안정된다면 언제든지 대장 섹터로 등극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측면의 말씀이고요. 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뭐 미국의 대선의 어떤 영향이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좀 시끌벅적하죠. 그래서 이런 대선 테마주들, 국내의 어떤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대선 테마주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은 지수 반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국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약간씩 매물이 나온 정도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환경 관련주 쪽으로 이제 눈길을 돌려보면 그 중에서 못 오른 종목 캐시코트리얼 같은 종목들은 좀 못 올라온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미세먼지 제거 장치라든가 혹은 전기 집진기 등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태양광 설비 생산도 있고요. 물론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든가 이런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면 오늘 좀 크게 올랐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크게 올랐다 그러면 매수하기가 힘들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이것이 다 환경과 연계된 부분들이어서 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캐시코트레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5,800원 전후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7,000원 잡고 손절가 5,300원 대응한다 그러면은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KC코트레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 5,800원,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300원입니다. 이런 오르는 장에서도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들 선별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분의 이자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놓는 시간인데, 오늘의 종목 만나보기 전에 종목 컬렉션 수익률 탑3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탑3입니다. 먼저 3위에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S51로 꾸준한 수익률이죠. 지금 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2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한샘으로 7.6% 수익률인데 1위와의 격차가 0.2%밖에 나지 않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네요. 엎치락뒤치락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재 부장 같은 경우에는 3주 연속으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1위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우리은행 7.8%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해서 오늘 종목 컬렉션 들어봐야 될 텐데, 공교롭게 또 1위를 하시는 분과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연결되어 있네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주 연속 1위입니다. 소감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이 별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다고 해도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계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요. 좀 착착한 심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가 반등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신다면 수익률을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재 부장님이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그 전에 김영재 부장님의 종목 컬렉션부터 열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김영재 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종목 포트에 편입을 해놨는데 대한항공과 우리은행이요. 대한항공은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죠. 수익이 구간도 있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6% 정도고요. 우리은행으로는 꾸준한 수익률 지금 7.8% 저희 포트상의 1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두 종목이고요. 우리은행은 지금 수익률이 7.8% 하지만 대한항공은 조금 약보합권이라고 봐야 될까요? 마이너스 1%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을 담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가고 있는 우리은행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대한항공 지금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단 AS부터 해주세요. 네, 일단 AS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중소형주의 단기적 반등이 예상되어 온 가운데 기존 보유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큰 그림은 아직도 대형주 매매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기존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우리은행은 보유 전략을 유지합니다. 기간에 지금 16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대한 단기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연말 배당 매력이 남아있고 따라서 주가 하락보다는 행보 또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 투자 의견 드리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기사에서 항공기 엔진 부실 정비로 가진금을 받았다는 재료로 부담이 조금 작용하겠지만 기간에 7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처음에 제시한 투자 포인트인 여객 및 화물 증가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 대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우리은행과 대한항공, 김영재 부장의 두 종목이었는데 이제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완성된 포트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자, 우리은행과 대한항공, 우리은행은 매수가 11,600원이었고요. 대한항공은 32,000원이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두 종목 모두 보유 나왔네요. 자, 이 시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우리은행 그리고 대한항공에 이어서 과연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는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규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1988년 설립된 축산 전문 기업인데요. 활발한 기업 인수를 통해서 크게 성장한 바 있으며 주요 사업 부분으로는 사료 부분, 가금 부분, 양돈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 동향은 지난 2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478억 원, 당기순이익 221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3% 증가하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지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실적 개선이 꾸준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크게 보면 사료 첨가제의 해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돼지와 닭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자회사 상장에 따른 차입금 축소로 영업의 수지에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곧 발표될 3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된 3,559억 원, 영업이익은 390.2% 증가된 235억 원, 당기순이익은 87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가금 부분에서 실적 호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생계 시세가 상승함으로써 생물자산 평가 손실이 크게 감소했고 여기에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구조 개선으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것이 좀 주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료 부분에서도 주 원료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전년 대비 15% 이상 하락하여 원재료비 절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 옵티팜 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옵티팜은 현재 동물 질병 진단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계열사로 상장 이후에는 장기 이식과 관련된 생명공학 사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기업 공개할 예정으로 공모금액은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입금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유 지분 가치 상승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보면 내년 예상 실적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1,002억 원,
당기순이익 472억 원으로서 올해 대비 각각 5.1%, 13.3%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이를 밸류에이션으로 환산해보면 현재 주가는 약 PER 7.2배 수준으로서 음식료 평균 대비 큰 저평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도 크게 상승한 것이 아닌 1.2배 수준인 만큼 종합적으로 볼 때 주가는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이 최근 12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 중에 있어 수급 상황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실적 추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최근 과거 펀드 매니저들이 서원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은 향후 주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회사 상장을 통한 실적 추정 가식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을 할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내년 예상 주당 순이익의 8배 수준인 8,000원으로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손절가는 10% 하락 수준인 5,800원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지바이오 전고점이 7,700원인데 7,7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가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주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이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내년 옵티팜 상장까지도 염두에 두시는 전략으로 꾸준히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컬렉션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가쁘게 오늘장 내일장 일부를 달려왔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면서 코스닥 반등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또 미 대선 D-1일입니다. 증시와 환율 변화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이슈칼럼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핫이슈 종목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임진우 대리와 함께 힐러리 무혐의 수혜주 집중 분석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